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국민의힘을 사랑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국민의힘이 다시 돌이켜 바른 길을 가라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론 끝에 정해진 당의 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당 지도부의 입장문에는 오직 이미 정해놓은 답, 비대위 유지라는 정해놓은 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민주정당이라면 법원에 지적한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고 하자를 치유하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반박하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국민의 판단,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의 당의 위기는 사실 당 지도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매우 큽니다. 당원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법 절차를 편의적으로 남용하도록 용인함으로써 당 지도부가 스스로 자초한 비상 상황이자 자해 행위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심과는 동떨어진 채 지난 토요일과 같은 결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결국 정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당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이는 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꼼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 국민적 상식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합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당의 조속한 정상화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당원 당규에 따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해 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소수의 의사보다는 민심이 더 우선시되고 일사불란보다는 다양성이 더 중요시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를 감내하며 우리 모두 노력해 가야 합니다.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가 국민의힘에서 만개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사랑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든든한 국민적 지지를 통해 성공한 정부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당과 정치를 바르게 하는 일에 필요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할 역할이 있다고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즉시 사퇴하셔야 된다는 입장.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라는 것은 꼼수다,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는 아주 동떨어진 내용이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바로 선출해서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을 겸임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진정성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조기전대를 하자는 전당대회를 바로 열자는 뜻으로도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조기전대 할 수가 없죠. 법원의 결정은 일단 비대위가 무효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선다면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새로운 최고위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할 수가 없죠. 조기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이미 최고위가 공개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금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좀 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거는 민심과 또 당신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아직까지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직을 물러났을 때 더 혼란상이 터질 수 있다고. 아닙니다. 오히려 물러나야 물 것 같죠. 그건 자기만의 생각, 아집의 판단이다. 새로 원내대표 뽑히면 훨씬 더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꼬를 틀 수가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특히 뭐 지난 토요일 날 의원들 뭐 한 50명 정도 분이 찬성을 했다? 아니 그 국회의원 50명이 성남 민심과 또 성남 당심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국회의원 50명이 내린 결정이니까 유효하다? 이거는 성남 민심과 또 당심과는 너무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차적인 부분에서 합리성이라든가 법리적인 부분에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당의 권력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 직무정지였었는데 정치에 대한 그런 법원의 판단, 그런 개입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에서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치 개입이다라는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저분들의 판단은 정당의 자율성을 훼손을 했다라는 건데 그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당헌 96조 1항에 대해서 법원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가 거리되거나 또 최고의 기능이 상실한 경우에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비대위 전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우선 당대표 거리가 아닙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리가 아닌 사고라고 했고 그래서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닌 당대표 직무대행의 역할을 자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이 사퇴해서 최고의 기능이 할 수가 없는데 다시 또 사퇴한 그분들이 모여서 최고위의 결정이다 하면서 비대위 전환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판단입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당 기조국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조국 입장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법적으로 가도 승산이 있다? 천만에. 법원의 판단이 저는 정당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그 부분보다는 그 소송 당사자가 낸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그게 훨씬 더 강하다. 저는 법원의 판단이 맞다라고 봅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그러면 비판은 건전한 비판에 분명히 대안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안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면 지금 직무정지 상황에서 이 차후를 이끌어갈 대상은 누가 돼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갖고 계신 건가요? 누가 네. 그 직무대행이냐? 네네. 그 빨리 그 원내대표께서 이제 자진 사퇴를 통하면은 당연히 당에서 다음 이제 뭐 원내대표든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실 분들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관들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의 행동이 꼭 어떤 뭐 저희들의 무슨 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한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회의에서 어떤 분이 선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그분을 그거 당연하죠. 네. 우리 한 말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오늘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을 물으신 게 있으신지. 뭐 한마디 했네.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윤리 판단을 풀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추가 징계니 또 뭐 윤리를 소집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가지고 추가 징계하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전국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방금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셨던 하책 중에 하책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지는 상황이고 지금 반전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과연 당내 투쟁을 그렇게 무의미한 정치 권력 투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끌고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냐, 여기엔 동의하기가 전혀 어렵고, 시기적으로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고 이루어진 곧바로 이루어진 의원총회에서 비상의원총회에서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희가 꾀하는 국정 운영의 그 쇄신 국면, 전환 포인트를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조속히 마무리 짓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조치로 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을 저희는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후속 책으로 아직도 법적인 시비가 충분히 남아있는 비대위 체제를 청산을 하고 원래 있었던 최고위 체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원내대표가 그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이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내렸고,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로 정책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은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가 국민 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중들이나 언론은 그 싸우는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취임 이후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제시를 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고 개혁을 할 타임, 그 중요한 시기에 내부 정책 싸움에 골몰한다면은 이 정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그것은 죽이는 행위다라고 제가 설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추가 징계니 비대위니 이런 식으로 법리적으로 윤리 재소집을 통한 이런 꼼수보다는 정도를 가자. 그리고 정책 타결을 모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에 사라졌던 정치를 복원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이라도 의원총회를 열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물러나야 된다고 준비가 모아지면은 당대표 직무대행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바로 며칠 후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게 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대표 직무대행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아까 우리 유희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또 선배님 한 말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 법원의 결정이 이제 직무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권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법원의 그 논리대로라면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결정이 들어오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에 대한 당헌을
준용해서 원내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또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만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당원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이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의 지도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그러한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과 또 신청인의 의견을 듣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법대로 다 풀어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당원 당규를 어떻게 개정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계속되는 법적인 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법적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고 물론 고등법원의 그 새로운 결정, 이 현재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등법원이 항고에 대한 결정에서 이 현재의 1심의 가처분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당연히 계속 그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또 가닥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런 것을 앞두고 당이 계속 혼란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히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더 이상 없으시죠? 예. 네? 지금 당장 권성동을 올라가는 수도 누가 하겠냐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한번 말씀. 그게 아니 누구를 지정해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 아니 누가 하겠냐? 우리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109명입니까? 8명입니까? 115입니다. 115입니다. 왜 할 분이 없겠습니까? 왜 위기 타개할 능력과 역량을 갖춘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뭐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테고요.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당규상에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재선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간의 혼란을 예상을 걱정을 하신다면 앞서 그 최재형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끝없는 법정 싸움으로 우리 당에게 끼칠 피해나 기간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쇼컷은 우리가 주장한 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의총에서는 그 참여하신 그 의원들의 사태에 대해서 과반 반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결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토요일날 긴급의총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결의문은 이제 하나의 결의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나겠습니다.